좁쌀 여드름은 관리 좀만 하면 바로 없어질 수 있거든요.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제가 진짜 게으른 사람인데 제가 할 정도면 여러분들도 다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홀리어터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좁쌀 여드름 관리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. 유무치 이마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나가지고 헤어스프레이를 많이 써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, 알고 보니까 이게 좁쌀 여드름을 방치해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화한 거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이런 사태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 좁쌀 여드름을 없애려고 관리한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좁쌀 여드름은 이 염증성 여드름을 위해서 관리 좀만 하면 바로 없어질 수 있거든요. 제가 진짜 게으른 사람인데 제가 할 정도면 여러분들도 다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. 일단 이 좁쌀 여드름이 뭔지, 그리고 왜 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론 필요 없다,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 그냥 통째로 스킵하셔도 됩니다. 일단 이 좁쌀 여드름이 뭐냐면은, 만져도 아프지도 않고 이 염증성 여드름처럼 빨갛지도 않은데, 특히 이마 그리고 볼 주위에 만져보면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다 좁쌀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특히 지금같이 좀 건조한 겨울에 많이 생겨나는데요. 근데 이 좁쌀 여드름이 왜 생기냐? 근본적으로는 피지 때문에 생깁니다. 피부가 건조하면은 이 건조한 걸 막으려고 피부에서 이 기름을 생산해내거든요. 이 기름을 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건조해서 피지를 막 생산하다 보면은 이 피지가 쌓이고 나가지 못해서 굳은 게 좁쌀 여드름이 되는 겁니다. 또 다른 이유는 막 엄청 건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피부에서 피지는 생산을 해내거든요. 근데 이 피지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각질이 이 모공을 막고 있으면은 이 피지가 나오지 못하고 결국 쌓이게 되고, 또 이게 굳어서 좁쌀 여드름으로 되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좁쌀 여드름을 없앨 수 있냐?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클렌징, 각질 제거, 수분 보충만 해주시면 됩니다. 일단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클렌징만 제대로 해주면은 피지가 쌓일 일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좁쌀 여드름이 덜 생깁니다. 그럼 어떻게 클렌징을 해야 되냐? 관리 안 하시는 분들도 약산성 클렌징 폼이 되게 좋다고 해서 많이들 쓰시잖아요. 이게 자극도 덜하고 촉촉해가지고 요즘같이 건조한 겨울에 정말 쓰기 좋은 건 맞아요. 근데 세정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약산성 클렌징 폼만 계속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피지가 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약 알칼리 클렌징 폼을 써야 되냐? 기름이 많은 지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쓰셔도 되는데, 그 외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겨울에 이걸 쓰게 되면은 건조해서 좁쌀 여드름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약산성 클렌징 폼보다는 이 클렌징 오일을 추천드립니다. 잘만 사용하면은 세정력도 좋고 자극도 없고 건조하지도 않고 최고거든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? 먼저 물 안 묻은 손 그리고 얼굴을 준비합니다. 그리고 오일을 5펌프 정도 짜서 손에 힘 빼고 얼굴에 롤링을 한 30초 정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손에 따뜻한 물을 살짝 묻히고 얼굴을 롤링을 다시 하는데, 이러면 얼굴에 하얀 국물 같은 게 생기거든요. 이걸 유화 과정이라고 합니다. 이거를 충분히, 그리고 꼭 해주셔야 돼요. 아니면 제대로 안 씻겨서 트러블이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. 손에 물 묻히고 닦고 이거를 한 1분 이상 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하얀 국물이 없어지거든요. 그때 이제 마무리로 한 20번 정도 세수를 하면은 끝입니다. 이게 말이 길어서 그렇지 하면 또 금방 합니다.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확실히 좁쌀 여드름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클렌징을 통해서 예방을 했는데, 그러면은 이미 난 좁쌀 여드름은 어떻게 하냐? 그거는 바로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각질 제거를 하면은 이 안에 쌓여있던 피지가 밖을 뚫고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좁쌀 여드름이 사라지게 됩니다. 저는 각질 제거를 위해서 이 필링젤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. 다른 각질 제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 좀 자극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각질 제거는 되는데 피부가 좀 손상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 필링젤 같은 경우에는 순하고 사용하고 나서도 촉촉해서 요즘 같은 겨울에 각질 제거를 위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필링젤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세안을 다 하고 나서 또 마른 손, 마른 얼굴에 한 요정도 짜서 1분 정도 롤링 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것도 진짜 살살 해야 됩니다. 근데 아마 세게는 못 하실 거예요, 아파서. 진짜 살살 해주셔야 되고, 그러고 또 미온수로 20번 정도 씻어내면 끝입니다. 이 필링젤도 순하긴 한데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것도 충분히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. 그런 분들한테는 이 효소 세안제를 추천드립니다. 아무래도 이 다른 각질 제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좀 자극적일 수 있어요. 이거는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효소를 사용해서 각질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민감하신 피부분들도 순하게 쓸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. 사용법은 필링젤처럼 세안하고 나서 얼굴을 닦으시고 세안제를 한 500원 정도 크기로 덜어냅니다. 그 후에 물을 아주 조금만 섞어서 얼굴에 1분 정도 롤링을 해주시고 미온수로 씻어내면 됩니다. 두 제품 모두 일주일에 한 한두 번 저녁에 사용해주시면 충분히 각질 제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피지랑 각질 제거로 생긴 그 빈 공간에 수분만 채워주면은 좁쌀 여드름은 끝이 납니다. 수분 보충만 좀 제대로 해주면은 피부가 건조해서 이 피지를 만드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수분 보충을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 알로에 젤입니다.
아까 같이 이런 필링젤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피부에 조금이라도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알로에 젤 같은 경우에는 진정도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 수분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용법은 정말 쉬운데요.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얼굴에 알로에 젤을 두둑히 얹어줍니다. 한 15분 정도 있다가 물로 세안해주면 끝입니다. 확실히 하고 나면 얼굴이 좀 쫀쫀해지고 수분이 확 채워진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두 번째 방법은 수분 앰플을 사용하는 겁니다.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. 가끔 이 좁쌀여드름 없앤다고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렌징 폼이랑 필링젤만 잘 사용을 하면은 각질 제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너무 과하면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분 앰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런 속건조에 도움이 되는 앰플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확실히 좀 건조함도 사라지고, 근데 뭐 꼭 좁쌀여드름이 아니더라도 이 건조한 겨울에는 속건조를 위해서 수분 앰플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난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수분 보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분 마스크팩을 추천드립니다. 아무래도 이 수분 앰플을 그냥 바르는 것보다 수분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게 마스크팩 시트가 피부에 밀착이 되면서 피부 속까지 좀 수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속건조를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. 가끔 이 마스크팩 뽕 뽑겠다고 3-40분 있다가 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러면 오히려 이 마스크팩 시트가 마르면서 기껏 충전해놓은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다 이렇게 증발시키거든요. 그러지 마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적정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제가 최근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 좁쌀여드름 관리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만 신경 써서 관리해주시면은 좁쌀여드름은 완쾌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과정이 좀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데, 근데 막상 해보면 또 그렇게 막 힘들지도 않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. 피부 좋아지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투자해서 깨끗한 피부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피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꿀팁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사용한 제품이나 아니면 추천한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